자, 우리가 그 법률행위 이 목적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 요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자, 우리 지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박스 1번에 보면 법률행위의 목적에 확정성이라고 돼 있죠. 확정을 좀 동그라미 칠래요? 확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면 확정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한번 정리를 합니다. 지문 정리를. 자,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끊어봐요.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끊고 그 목적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동그라미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다 동그라미 없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없다라고 돼 있는데 1번하고 2번을 연결해 주실래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끊어요. 목적이 실현될 시점, 즉 요걸 우리가 이행기라고 하거든요. 잔금칠할 때 등기 넘겨줄 때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슨 법률행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목적은 언제 확정돼요? 계약 시에 확정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꼭 계약 성립 시에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됩니다. 자, 3번을 한번 봐볼래요? 3번과 4번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자, 목적의 확정성은 끊어봐요. 목적의 확정성은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끊어요. 해석을 통해서도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다라고 돼 있죠? 무효 동그라미. 반드시 목적은 성립 시에 확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정할 수가 없대요. 확정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면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끊어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끊고요.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끊고요.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끊어요. 자, 이를 사후에라도 라고 돼 있죠. 그 사후에라는 게 이행기예요. 이행기. 잔금칠할 때 이행기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은 언제요? 계약 시에 확정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 매매 목적물이나 또는 매매의 가격들이 반드시 계약 시에 정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이행기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목적의 확정성은 이행기까지 확정되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박스 한번 봐볼래요? 이게 목적의 가능성이거든요. 자, 요 가능성을 의미해요. 가능성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현 가능성이라 그래요. 실현 가능성 그럽니다. 이 실현 가능성은 물리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정한다? 사회 통념으로 정하는 거예요. 사회 통념으로 정하는 것을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 목적의 가능성 동그라미 치고, 자, 1번 지문 봐볼까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동그라미 쳐요. 이미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 동그라미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다. 즉 매매계약 체결 전에 동그라미 전에 이미 동그라미 이미 소실된 경우가 원시적 동그라미 원시적 불능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능이라고 되어 있잖아. 실현 가능성인데 요 가능의 반대가 뭡니까? 그러면 요게 불가능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워요. 가짜를. 그래서 이걸 불자고 능자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불능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 이 불능은 다시 두 개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원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후발적 불능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원시적 후발적 불능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보면, 자, 갑은 이렇게 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1억에 이런 식으로 5월 1일자에, 그리고 잔금을 6월 1일자 칠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문제는 5월 1일자 요 전입니다. 4월 30일 날 요 목적물이 소실이 됐어요. 그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뭐가 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이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뭐가 된다? 이게 불가능이라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불가능이다. 그럼 이걸 우리가 원시적 이걸 불능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계약을 할 땐 집을 이행할 수 있었는데요. 잔금을 칠하기 전에 요 사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소실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후발적 불능 이렇게 불러요. 후발적 불능. 그럼 후발적 불능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행할 수 있었는데 잔금을 칠하기 그 중간에 화재, 지진 또는 어떤 실수로 인하여 소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기를 후발적 불능 그럽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의 개념은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우리가 다시 한번 1번을 보시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즉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가 뭐가 돼요?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그럼 2번에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죠. 무효 동그라미 치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럼 요걸 하나 조절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되는데, 자, 혹시 원, 무,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담 이렇게 표현해요. 원무계담, 원무계담 그러거든요. 이 원자가 뭐냐면, 자, 원시적 이걸 불능이라 그래요. 그럼 원시적 불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무효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개자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들어가고, 담자가 뭐냐면 요게 담보 책임이라 그래요. 담보 책임.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원, 그 다음에 무, 그 다음에 개자, 담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효이지만 원무계담, 원무계담 이렇게 여고계담 말고 원무계담이요. 그래서 거기 2번에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원무계담 이렇게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지문, 4번 지문, 이제 5번, 6번까지 원래 이게 연결이 되는 지문이에요. 3번에 보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실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능하였으나 끊어요. 법률행위 성립 후, 후자 동그라미, 후에 이행기 전에 목적이 불능 동그라미, 불능으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매 계약 성립 후자 동그라미 쳐요. 후에 소실되었으면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뭐라고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행기 잔금치라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소실이 돼버린 거죠.
그럼 그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서 얘는 유효로 다룹니다. 단지 거기에 귀책 사유가 있느냐, 귀책 사유가 없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구별이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갈까요? 자,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얘는 유효거든요. 유효인데 요걸 두 개 나눠 가지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천재지변. 그러면 없을 때는 요것은 우리가 나중에 가면 채무 불이행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나중에 위험 부담으로 가서 제가 나중에 계약법에 들어가면 계약법에서는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해요. 계약법에서는. 그래서 후발적 불능, 유효 요걸 가지고 요 두 개를 정리하게 될 건데요. 거기 보면 거기 4번 봐봐요. 지문에. 후발적 불능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유효라고 돼 있죠. 유효 동그라미 쳐요. 그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이렇게 정리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번을 한번 봐볼래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돼 있죠. 채무자. 매도자가 집을 판 다음에 매매한 다음에 라면 끓여 먹다가 확 태워버린 거예요. 그럼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채무 불이행으로서 끊어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이 지문은 계약법에 가서 더 연결을 할 겁니다. 자, 6번에 한번 봐볼래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동그라미, 없는 경우에는 끊어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돼 있죠?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 놓고 가면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가능성, 불능이 두 가지가 있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때 원무 계답 요거 하나 외우시고, 후발적 불능은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고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으로 해서 요건 조만간에 우리가 계약법에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때까지 기대를 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